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알려주신다면요. 이제 자가 진단 하기가 솔직히 어렵지만은 네네. 그래도 뭐 해볼 수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목을 만져보면서 서로 양쪽이 대칭되게 만져지는 것이 있다면 대부분은 다 정상적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연골이라든지 양쪽에 만져진 아까 침샘 그런 것들은 다 정상적인 구조물이고, 하지만 이렇게 대칭적이지 않고 한쪽만 좀 비정상적으로 더 커져 있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만지다가 그전에는 안 만져졌는데 새롭게 만져지는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갑상선 암이라든지 다른 결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 모셔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상선암의 가장 중요한 건 치료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수술 방법도 다양하죠. 갑상선암을 이제 수술하는 방법에는 뭐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에 이렇게 절개를 해서 하는 전통적인 절개법과 이제 목에 절개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 내시경적 또는 로봇 갑상선 수술법이 있습니다. 아, 로봇 수술도 하는 거예요? 예, 요즘 로봇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봇 수술은 오차 범위가 거의 없이 이제 절개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겠네요. 절개는 이제 뭐 이렇게 목이 아닌 다른 곳에 이제 해가지고 그 절개의 위치라든지 방법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로봇 갑상선 수술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겨드랑이 쪽에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겨드랑이 쪽으로 절개를 한 다음에 갑상선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로봇팔이 들어가서 갑상선을 제거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작된 방법이 우리 양쪽 겨드랑이와 율륜 쪽에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겠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구강, 아랫입술 안쪽에 이렇게 세 군데 절개를 해서 그쪽으로 로봇팔이 들어가고, 겨드랑이 쪽에도 한 1cm에서 2cm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로봇팔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구강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방법이 다양한데 이게 계속 발전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좀 흉터를 줄이면서 좀 더 수술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신 방법이 아랫입술 안쪽을 절개하는 구강 접근법. 가장 마지막에 이제 도입된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전에 처음 로봇 수술을 시작할 때는 그때는 이제 겨드랑이 접근법으로 해서 로봇 수술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구강 접근법으로 해가지고 구강 로봇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흉터가 더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갑상선을 양쪽을 다 이렇게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양쪽 제거할 때도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갑상선 바로 위쪽에 한 5에서 7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앞쪽에 있는 근육 몇 가지가 있어요. 직접 갑상선을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수술을 해서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이게 확실히 흉터가 남겠네요. 갑상선을 이렇게 가장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목 앞쪽에 흉터가 남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젊은, 특히 또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목에 흉터 남는 게 어째 암 수술을 하면서 별게 아닐 수는 있지만은 이 갑상선 암 자체가 워낙 예후가 좋다 보니까 이런 흉터를 가지고 짧게는 40년, 50년까지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환자분한테는 조금 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수술 방법이 발전하고 로봇이 동원돼 가지고 다양한 방법이 진화하고 있지 않나. 수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네요.